최근 영국의 한 피부 클리닉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.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출근한 직후 월요일 오전 10시 6분이다. 여성들이 스트레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외모를 치장한다는 건데요. 특히 오랜만에 만난 직장 동료들끼리 인사치레로 하는 말도 한몫했다고 합니다. 아주 오랜만에 만난 우리 이혜리 기자.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. 월요일 오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? 과학을 푸는 뉴스 이번 주는 YTN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정말 오랜만이에요, 그렇죠? 네, 휴가 다녀오고 나서 네. 3주 만인가요? 2주 만인가요? 진짜? 그렇죠. 네.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? 네, 정말 좀 쉬니까 확실히 좀 기분 전환도 되고 네. 좋긴 좋더라고요. 아니 저도 이제 휴가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다녀오니까 청취자분들께서 휴가 다녀온 후로 뭔가 더 상큼해지고 생기발랄해진 것 같다. 뭐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. 네. 오늘 휴가 다녀온 두 사람이 또 함께하니까 더 뭔가 생기가 넘치지 않을까 이런 네. 생각이 듭니다. 앞서서 이제 이혜리 기자 스튜디오에 등장하자마자 유튜브 네. 보이는 라디오로 데이비드 리님께서 인형들 옆에 사람 인형이 오셨네요.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혜리 기자는 오자마자 또 인형을 물어봤어요. 그게 시선 강탈이어서 도대체 여기가 지금 어딘가 바다수 똑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. 그렇죠. 뭔가 좀 시원한 느낌 들죠. 네. 오픈 스튜디오 때 또 청취자분이 그 시원한 느낌 주려고 또 가지고 오셨는데 네. 제가 계속해서 또 쓰고 있습니다. 아니, 이 친구들이 좀 이제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처음엔 적응 못하는 것 같았는데. 자리를 잡았네요. 네. 시원하게 또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은 과학을 품은 뉴스 어떤 내용 한번 볼까요? 네. 사실 뭐 대세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이들 요즘 피우고 계시죠. 전자담배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. 사실 이번 휴가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. 네. 제 남편이 전자담배 애연가예요. 어머. 그래서 평소에 이제 즐겨 피던 그 전자담배를 휴가지에도 가져갔는데 이 전자담배가 하필 휴가지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잘 됐다. 이참에 한번 끊어보자 했지만 금단 현상이 막 나타나고 뭐 집중을 못하고 어딜 가서 무슨 경치를 봐도 불안해하고 그러더라고요. 눈에 안 들어오는군요. 그랬어요.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쩔 수 없이 같은 그 전자담배 제품을 현지에서 사서 그걸 피웠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. 평소에도 이 전자담배에 관해서 남편하고 종종 제가 뭐 수닥투닥 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. 그렇죠. 아내 입장에서는 또 건강 걱정도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끊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전자담배는 그래도 일반 담배보다는 덜 해롭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그래도 이게 담배인데 어떻게 뭐 좋을 수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. 아마 네.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논쟁을 벌이실 것 같아서 네. 전자담배 정말 괜찮을까?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져본다고 하니까 왠지 네. 좀 무섭기도 하고 약간 날카로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. 사실 저는 비흡연자이기도 하고 담배를 워낙 안 좋아하긴 해요. 네. 그래서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도 건강 생각해서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늘 이제 오지랖 넓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. 최근에는 이 전자담배 중에서 뭐 작고 뭔가 청소년들이 써도 우리가 모를 수 있는 네, 맞아요. 그 미국 담배가 들어왔다 뭐 네. 이런 기사 있었거든요. 맞습니다. 줄이라고 하는 액상 전자담배인데요. 모양도 정말 무슨 USB 같이 생겼어요. 향도 뭐 과일향, 민트향 이렇게 있고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줄이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저도 휴가지에서 봤는데 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상점들도 있더라고요. 우리가 소위 인싸템이라고 요즘 말을 많이 하죠. 네. 그러니까 주류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물건으로 좀 인식된 게 아닌가 우려가 됐었는데 신조어까지 뭐 줄링, 줄을 피운다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지난해 그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미국 내에서 숫자가 좀 증가를 해서요. 전체 미국 내 청소년 360만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. 네.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 정부가 이 가향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. 말씀하셨던 대로 줄이 현재 국내에도 상륙한 상태입니다. 네. 아니 저도 편의점 같은 데 지나가면서 줄 팝니다. 뭐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들 보긴 했는데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이런 전자담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네. 일단은 전자담배 업체들은 냄새가 덜 난다.
이제 거기다가 아까 이제 남편분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유해성이 일반 담배보다는 적다. 뭐 이런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. 그 정말 네. 사실인가요? 우선은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제품들이라서 사실 이거에 대한 그 유해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. 제가 우선 주를 언급을 했지만 국내에서는 아마 아이코스를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렇죠. 아이코스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코스 제조사인 필립 모리스 측은 공인받은 방식의 자체 조사 결과 폐암 유발 가능성이나 뭐 폐 속에서 염증을 일으킬 위험 이런 것들이 일반 담배보다 적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유해 물질의 경우에도 일반 담배 연기에서보다 이 전자담배 증기에서 현저하게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이 필립 모리스가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자신들의 이 전자담배가 이 피우는 방식이 아니라 찌는 방식이다. 연기 증기로 이렇게 증기를 만드는 방식 네.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태우는 일반 담배의 경우 일산화탄소를 비롯해서 뭐 고체 형태 유해 물질이 연기에 담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찌게 되면 이런 물질들이 좀 줄어든다라는 내용입니다. 아이코스용으로 제작된 그 전용 담배 히츠의 경우에 제조 방식도 이 때문에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. 네. 마찬가지로 히츠에도 담배잎이 들어갑니다. 그런데 성분 자체는 차이가 없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증기를 이렇게 찌기 위해서 담뱃잎을 얇게 펴서 말아 나온 형태로 제조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들이 강조하는 이 덜 해롭다라는 점의 핵심은 바로 일반 담배와 달리 피우는 것이 아니라 찌는 형식이다라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요거는 어쨌든 담배사의 입장인 거고 연구 결과인 거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식약처 조사에서는 일반 담배보다 아이코스에서 타르가 더 많이 검출됐다. 뭐 이런 발표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네. 뭔가 좀 조사 결과가 다르네요, 아까. 네, 맞습니다. 식약처에서는 타르가 더 많이 검출됐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. 필립 모리스 측은 이 타르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. 필립 모리스 주장에 따르면 타르가 일종의 유해 물질로 오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타르라는 것은 담배 연기 성분에서 물과 니코틴을 제외한 모든 성분이고 이 안에 정작 정말 유해한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정밀 조사를 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식약처와 필립 모리스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.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의 이 설명은 필립 모리스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고요. 일부 그 전자담배에 대한 또 다른 결과에서는 유해 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에서 더 많이 검출됐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전자담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자체 조사 결과도 있고 뭐 공식 조사도 있지만 결과가 이렇게 일괄되게 나온다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. 네. 정말 유해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은 자세한 그리고 더 많은 수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이경창님께서 우리 아들도 전자담배 피우는데 이 방송 들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마담 창님께서는 아이코스와 전자담배, 그러니까 액상 형태로 된 건 좀 다르지 않나요? 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아이코스 관련형 전자담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뭐 식약처의 입장이나 아니면 담배 제조사들의 입장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건 사실 아니에요. 그렇죠? 네, 그렇죠. 그래도 지금 제조사 쪽에서는 일반 담배보다는 관련형 전자담배가 좀 덜 해롭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건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 아이코스를 제조하는 필립 모리스도 전자담배가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. 그렇지만 일반 담배보다는 덜 유해하니까 금연을 못하겠다면 전자담배로 대체하라 뭐 이런 입장입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요. 그래도 유해하니까 궁극적으로는 금연을 해야 맞는 건데 덜 해로운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. 오히려 뭐 금연에 대한 의지를 꺾는 것 아니냐. 이런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거죠. 마치 그러네요. 제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쭉 취재를 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줄 앞선 사례와 같이 이 청소년의 흡연 문제 그리고 이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.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부분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
실제로 뭐 학생들 사이에서는 워낙 이게 숨기기가 좋아서 네.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접하게 되는 사례도 좀 많다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온 사회가 좀 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아까 줄 같은 경우에는 인싸템으로 여겨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. 네.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 유행한다, 요걸 갖고 있어야지 뭔가 트렌드를 따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호기심에 또 너도 나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죠. 학생들이 또 이렇게 흡연은 정말 안 되니까 맞아요.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이번에는 인공지능 의사에 관한 내용인데요. 네. 인공지능의 중요성, 그리고 발전 속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네. 얼마 전에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방한을 했을 때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강조를 할 정도고요. 네. 최근 한일 무역 정쟁도 있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중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네.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떤 나라가 이 분야를 선점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세계 경제에 팩번을 줄 주인공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 말 알아듣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스피커 주변에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. 네, 저희가 또 청취자분들 선물로도 많이 나눠드리기도 했었어요. 많이들 좋아하시고 인공지능 하면 지금 AI로도 대표되는 네. 그런 이야기인데 네. 사실 생각해 보면요, 우리 그 AI와 바둑 대결할 때 그렇죠. 얼마나 정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네. 이제 AI 스피커로 누구야 뭐 틀어줘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정말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게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이 되게 좀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단순한 작업들뿐만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 소위 전문 직군이라고 하는 의사, 변호사, 회계사 이런 직업들의 업무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.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가운데 가장 좀 활발하게 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의료 분야입니다. 국내 기술로 최근에 어떤 인공지능 의사가 개발이 됐고 임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거든요. 그러면 이 인공지능 의사라는 게 정말 의사처럼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리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큰 개념에선 맞는데요. 네. 우선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치매를 진단하는 역할을 인공지능이 한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. 네. 치매 환자들이 그 질병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서 문진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좀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MRI 촬영을 통해서 뇌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이 치매 환자에게서는 뇌의 어떤 형태나 부피에서 좀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이를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MRI를 찍는데 네. 그런데 이 사진을 사람이 본다라고 하면 그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이럴 때 이제 인공지능이 나서는 거죠. 수많은 치매 환자의 MRI 사진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을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하고 그 특징들을 파악해서 일종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새로운 환자의 MRI 사진을 봤을 때 이 환자가 치매다, 아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다. 네.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의 장점이 또 한 번 나타나는데요.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해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개발된 이 인공지능 의사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 환자를 더 정확하게 아마 진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이제 이렇게 되면 장점이 당연히 치매를 조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한다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MRI를 여러 번 찍을 수 있는 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. 그렇군요.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이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이 빨리 이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환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한계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, 사실 맞아요.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활용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이게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됐다는 거죠? 네.
네, 그래요.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치매의 경우도 네. 그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의사가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됐고요. 뭐 치매뿐만이 아니라 암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곧 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정말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 병원에 가가지고 사람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기계 앞에서 이렇게 뭔가 클릭하고 내 손 갖다 주고 엉덩이 네. 갖다 대고 뭐 이런 날도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네. 들긴 하는데 올까요 이런 날이? 사실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라는 이 의견이 많습니다. 지금으로서는 의사의 어떤 역할을 보조하는,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의견도 좀 참고를 해보는 그런 수준으로 좀 남는 상황인데요.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인공지능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정말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충분히 뭐 의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맞아요. 사실 진단을 내리는 것도 의사가 수많은 환자를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환자들한테 알려주는 건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 의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저장하고 분석하고 해서 뭔가 결과적으로 내놓는다면 충분히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. 사실 저희가 또 아무리 기계가 발전을 해도 기술이 발전을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들도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좀 그런 게 꼭 있기를 약간 사람으로서 약간 그렇죠. 바라보기도 합니다. 사실 인공지능 기자도 있어요. 이미 기사를 쓰고 있는 그쵸. 인공지능도 인공지능 있거든요. 아나운서도 나왔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밥그릇을 잘 지켜야 될 텐데 맞습니다. 네, 참 불안해요. 이런 어떤 변화의 이런 큰 갈림길에 갈림길을 두고 사람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타협하면서 네. 잘 좀 헤쳐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공통적인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. 불안한 마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아니 지금 저희가 앞서서 이제 전자담배 얘기도 했고 이제 인공지능 얘기도 했는데 4867 청취자님이 환자가 인공지능 의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인공지능 의사쌤 두통이 온 것 같아요. 라고 말했더니 AI가 이렇게 대답한대요. 뭐라고요? 식사 후 한 통만 드세요. 두통 온 것 같다고 하니까 한 통만 드시라고 했다고. 충분히 가능한 일.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상황이 그렇죠. 아직까지는 있긴 있어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2984 정사님은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대통령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.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. 뭔가 이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정치인들한테 그런 바람을 가질 때도 있긴 있죠. 네. 그렇지만 저와 또 이혜리 기자한테 인공지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청취자분들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맞네요. 그렇죠. 네. 자, 오늘 이런저런 얘기해봤는데 마지막에 좀 씁쓸해요. 네, 근데 글쎄요, 이제 조만간 정말 이런 게 현실이 되면 어느 정도 인류들이 새로운 지혜를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정말 뭔가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좀 지키자, 합의를 좀 내놓아야 할 때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맞아요. 또 변화를 무조건 막는다고 능사는 아니니까요. 그렇죠? 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,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